낙원새마을금고가 4년 연속 공제 연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도대상 시상 기준과 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정기적금 특판을 성황리에 마치며 총자산 1조 5천억 원을 달성한 낙원새마을금고의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MG더뱅킹 예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속 30주년을 맞이한 장윤희 상무를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장롱 면허를 탈출한 강경희 부장의 아찔한 드라이빙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낙원 사택 입주 직원의 랜선 집들이를 함께합니다. 오늘 문화가 산책은 청산 정훈 선생의 사자성어를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채널톡 신설, 햇살론 한도상향, 정기예금 금리 인상 소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늦은 뉴스, 하지만 정확한 뉴스. 낙원새마을금고의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낙원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낙원뉴스 진행자 김민선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의 4년 연속 공제연도대상 수상 소식입니다. 공제연도대상과 공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가 2021년 공제연도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제연도대상이란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공제 실적이 우수한 금고를 선정해서 시상한 행사로 평가 항목에는 계약 실적 외에도 유지관리 등 공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구성해 공제사업의 취지 및 건조 운영을 위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연도대상은 소수점 단위로 순위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하게 되는데요. 저희 낙원새마을금고가 4년 연속으로 공제연도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공제사업 실적 및 운영에 있어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1년 시작해 2022년 31주년이 되는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은 자산규모 16조 원대의 생명, 손해, 종합 공제기관으로 발돋움하며 회원들의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공제와 보험이 뭐가 다르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 보험은 손해를 물어준다라는 뜻이고 공제는 힘을 합해 서로 돕다라는 뜻이죠. 공동체 안에서 회원님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제사업입니다. 일반 보험과 그 목적,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제료도 저렴하고 생명과 손해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이웃이 어려울 때 곡식을 나누거나 일손을 보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공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협동체인 향약, 개,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구제제도입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회원들에게 위기에 전해주는 구명조끼와도 같은 역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공제는 갑작스러운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란 게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 또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험을 체크하시고 이런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저희 낙원새마을금고는 회원님들이 필요한 공제를 잘 설계하고 운영해서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낙원뉴스 최 기자였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가 자산 1조 5천억 원 달성 기념으로 자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 회원을 위한 정기적금 4.5% 특판을 진행했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김 기자가 전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총 자산
1조 5천억 원을 달성 기념으로 정기적금 특판을 진행했습니다. 연 4.5% 고금리 적금 상품인데요. 다른 자격 조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객장에는 많은 회원들이 방문해 특판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 수신관리팀에 따르면 근본 특판 결과 적금 1만 1천여 건, 가입 금액은 약 2,100억 원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는 꾸준한 자산 성장으로 지난 2021년 12월 총 자산 1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조 원대 자산 규모와 비교해 최근 3년 사이 약 50% 5천억 원의 자산이 성장했습니다. 회원과 상생하는 금융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을 위한 예금과 대출 상품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불확실한 투자처, 낮은 금리 시대에 단비 같은 특판 소식이었습니다. 낙원뉴스 김 기자입니다. 최근 비대면으로 손쉽게 예금, 적금 가입이 가능한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앱이 화제입니다. MG더뱅킹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화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를 방문해야만 상품 가입이 가능했던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MG더뱅킹 앱을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예적금 상품 신규 화면으로 이동하여 낙원새마을금고의 상상 모바일 통장을 개설합니다. 상상 모바일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개설하고자 하는 MG더뱅킹 정기예금 또는 MG더뱅킹 정기적금 상품을 선택하여 개설합니다. 2022년 4월 현재 낙원새마을금고 MG더뱅킹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62%, 정기적금은 3.16%입니다. MG더뱅킹 정기예금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0.3%까지, MG더뱅킹 정기적금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0.5%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MG더뱅킹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지 3년. 이제 코로나19는 장기화가 아닌 일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낙원새마을금고가 금고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직원들이 출근 전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는 전 직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3년째 매달 출근 일수를 계산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분사기를 이용해 매일 지점을 소독합니다. 인근 회원의 영업장에 방역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낙원새마을금고만의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은 회원에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고의 지혜에 발을 맞추니 자연스럽게 직원 개개인도 일상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마스크라든지 자가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보편적이 됐고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매일매일 구입하고 검사하고 이러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근데 저희 낙원새마을금고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는구나, 좀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고객님들이랑 많이 좀 마주치는, 그리고 많이 대화를 하는 이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까지 헤아리는 낙원새마을금고의 모습은 여러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간추려 전달하는 한 줄 뉴스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헬살론의 대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접근성 제고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헬살론을 개편 시행합니다. 재직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500만 원 상향하여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가 정기예탁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존 금리 2.33%에서 0.3%포인트 상승한 2.63%입니다. 또한 인터넷 개설 시 0.05%의 우대 금리가 적용돼 2.68%로 예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이로써 최고치인 2% 중반대 금리를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낙원새마을금고는 이에 발맞춰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하게 상담이 가능한 채널톡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우측 하단 상담원 기바리가 보입니다.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채팅 상담 기능 채널톡입니다. 간단한 클릭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채널톡을 통해 보다 원활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앵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슛! 앵커님. 낙원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7명의 대통령이 바뀌고 17번의 하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간 30년. 30년 동안 장기 근속한 장윤희 상무를 취재해봤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먼저 장기 근속 네네. 3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신용공제관리사업단 단장으로 재직 중인 단장 장윤희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상고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은행이 제일 핫한 직업이었고 그래서 취업 기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새마을금고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럼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에게 뭐 친절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서 회원님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도 30년 동안 장기 근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회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30년 만년대리에서 10년 또 만년가장에서 10년 거의 20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김재택 이사장님께서 이제 만년이라는 꼬리표를 부장이라는 승진으로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먹은 채증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고 김재택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직장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두 번의 구조조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7년에는 제가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견뎠었는데 이제 2008년 때는 구조조정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상심을 한 상태인데 다행히도 지금 있는 거 보면 이 자리에 제가 정리가 안 되고 그때 마음은 이제 퇴사한 직원한테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퇴사를 안 하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참 너 이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중3 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삼형제를 홀로 키우셨어요. 취업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뭐 필요할 때 이제 자금을 보태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실례지만 금액을 물어도 될까요?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또 신랑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30주년으로 선물 줄 거예요? 깜짝 메시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엄마 안녕. 엄마 아들 지환이야. 내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 영상 편지를 남기는 건 엄마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야. 엄마가 벌써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됐더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위해 정말 많이 효도할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고 감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의 끝의 시작, 우리의 시작의 절정, 아련한 겨울의 끝이기에 슬프고 아름답다. 나에게 낙원은 앨범이다. 머릿속하고 이 가슴 속에 그 한 장 한 장 앨범을 꺼내어서 추억을 소환할 수 있어. 앨범이다. 최근 장롱 면허를 탈출한 경영지원팀 강경희 부장의 드라이빙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이제 막 장롱 면허를 탈출해 설레이는 기분으로 운전을 한다는 강 씨. 그녀와의 아찔한 드라이빙에 저희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녀는 운전 연수를 평가해 준다는 직장 동료 최 씨와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대한 안전운전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35년. 그는 자신을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아주 깐깐한 시험관이 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도로주행 평가표에는 의문스러운 항목이 있었습니다. 채점표에 왜 인성이 있나요? 인성이 뭐 보시는 거예요? 관리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인성! 운전자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최 씨는 인성 항목에 자신에 대한 인사성과 간식 제공을 포함시켰습니다. 조금 더 이들을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쌍욕 안 하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거 한번 잘 쾌적해졌어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원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차 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뭔가 삶의 질이 좀 코로나 시대 운전을 통해 조금 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강 씨. 그녀의 드라이빙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 앞으로 좀 더 가야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기서 감점을 주라는 거 본데 5점 이내에서 최 씨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냥 만점 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뭘 사줘야 만점 주지 여기. 갑자기 와플을 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 씨. 만점을 이거를 줘야 만점을 주지. 나 진짜. 와플 가게 어디예요? 그는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주행 실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며 그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빵점에 트럭볼 들어왔다고 그냥 오네요? 감점이에요 벌써? 앞뒤 간격 뒤따라간다든가 100% 충돌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 코스 변경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오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조금 코스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갈까요? 예, 그래서 노타리에서 갑자기 어려운 코스로 진로를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최 씨. 전무님 전화하면 걱정하겠다. 전화하지 마. 심지어 이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당부했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그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요구에 응하고 맙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누군가를 모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만 갈매기 먹어 그냥. 그럼 장어 사주려면 장어 사주든가 비쌌는데 뭘. 도로주행 평가를 빌미로 금품도 아닌 식품을 요구하며
운전자를 압박하는 최 씨. 장어, 홍천장어. 우리는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완전 프로구만 이제. 아주 저 프로 30년 운전하나 1년 운전하나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잘해. 예. 주차도 잘하고 팬이. 인성은 어떤 것 같아요? 인성은 아까 사줬으니까 아주 인성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전이 늘 즐겁다는 강 씨. 그녀는 시종일관 웃으며 운전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좀 낯선 길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특히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 주차는 평소에도 너무 어려워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긴장하면 손에 땀 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손이 굉장히 차가워져 있거든요. 손도 좀 많이 떨리고. 앞으로도 강 씨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며 아울러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99.9. 와. 솔직히 멀미 좀 났어요. 도로주행에서 운전자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자의 자질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경희 부장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는 획기적인 직원 복지로도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인 사택제도를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A사택입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과 버스 모두 10분 이내로 금고와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의 모란역, 초역세권이며 맛집거리와 탄천도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친근한 곳입니다. 첫 번째 사택에 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사택은 과욕 그 자체였는데요.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티를 내듯 신선한 재료와 조미료로 가득했으며 집안 곳곳에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뛰어난 인테리어 감각을 자랑하는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첫 독립을 사택에서 하게 된 자취 2개월 차 수신관리팀 박민지 계장입니다. 드디어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가 됐다고. 그거 가요? 생애 첫 독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어른이기는 해도 나이만 먹었다 생각했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약간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즘. 독립을 하니까 장점은 부모님 잔소리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잠깐만. 단점은 집안일이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게 진짜 하루하루 매일같이 쌓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는 우선은 저녁 시간이잖아요. 요리를 해먹는 거에 요즘 취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예쁘게 차려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여기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조명 딱 켜고 불 끄고 먹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 독립을 벌써? 요리를 즐기셔가지고. 네. 저는 요리가 취미인데 이거를 이제 잘 해서 먹는 것도 취미거든요. 부모님한테 메뉴 안 물어보고 저 혼자 먹고 싶은 거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택이 너무너무 좋아서 집 밖은커녕 부모님 댁에도 안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지금 자취한 지 2개월 됐는데 집에 간 지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독립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진짜 집 구하기도 어렵고 되게 안전한 집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돈도 그렇고 사택에서 처음 독립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B 사택입니다. 이곳도 현재 2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금고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위례역이 도보 3분, 초역세권이며 위례 중앙로와 산책로, 대형마트 등 편리한 주변 환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번 사택은 어떤 분위기를 자아낼지 궁금한데요.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택은 그야말로 공백 그 자체였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착각할 정도로 곳곳에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입주자는 무소유와 오와 열을 중시하는 분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유독 책상과 침대에 힘을 준 것으로 보아 애사심과 자기 취향이 확실한 분으로도 보였습니다. 롯땡타워 뷰를 가진 이 멋진 사택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원새마을금고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고는 계장 허윤찬입니다. 긴장돼. 사택의 입주 기간은 2년이고 네. 만료가 되시고 입주 기간 연장 혜택까지 받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먼 데서 올라와서 강원도 강릉이래요. 생각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 또 연장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행사 때 노래를 많이 불러서 또 저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새벽까지 유튜브를 봐도 잔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 낙원TV는 필수죠. 빨간 거는 네? 그 단점은 또 아플 때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슬펐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청소의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이 욕실 청소에는 이 배수구 세정제가 제일 좋습니다. 이 가루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놔두면 바닥도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소문인데 네. 사택이 너무 좋아서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환경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지도 않고 사실 지금 미래 여자친구에게 이 못난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평생 책임지면서 살게 쑥스러워. 입사 초반에는 고시원 생활을 2년을 해서 좀 서러운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살면서 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럽다 부러워.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힘이 넘치는 붓질과 역동적인 해설을 선보이는 청산 정훈 선생을 모셨습니다. 청산이 벽계 수야. 안녕하십니까. 빛청산 정훈이 열시다. 오늘 아름답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여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사자성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벗이란 무엇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진정 나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진정한 벗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빛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친구.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벗봉, 미들신, 빛색, 기운기, 붕신새끼, 붕신새끼. 오늘 이 아름다운 사자성어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붕신새끼.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청산 정훈 선생의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4월 28일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쳤던 명란대첩의 주인공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장군의 결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4월 낙원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움으로 인한 이 떨림과 설렘 잊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긴장 안 되셨어요? 조금?